일곱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시청자 댓글에 있는 내용입니다. 영상 제목, 구급공무원 합격자입니다. 공무원에 대한 기대는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이에요. 이 영상도 댓글을 가지고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어떤 영상이냐 하면, 힘들게 공부해가지고 공무원 시험에 붙었어요. 붙어가지고, 이제 공무원 합격했으니까 이제 고생 끝났다. 누구나 되고 싶어하는 직업에 난 당당히 합격을 했다. 이제 고생 끝이다. 음? 이제 인생 끝났다. 팔자 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공무원 들어왔겠죠. 근데 막상 일해보니까 그런 엄청난 기대를 가질 만한 정말 직업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물론 좋은 직업 맞는데, 어, 혹시라도 공무원 하실 거면 기대를 상당히 낮추고 이 공무원을 받아봐라. 여러분의 기대만큼 많은 것들을 충족해주는 직업이 아니다. 너무 많은 기대를 하면 큰 실망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이 이 공직사회다. 이 말씀을 댓글로 적으신 거를 제가 영상을 찍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이 이 영상을 보고 댓글을 달았어요. 이분도 현지인 것 같습니다. 어떤 댓글인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직입니다. 진짜 빡치는 건 첫 번째 월급. 남자 사호봉인데 180에서 190 받습니다. 작년 월급보다 올해 월급이 연봉 인상률이 적고 세금을 늘어서 월급이 오히려 줄었습니다. 돈에 대한 욕심이 크게 없던 상태에서 주식 같은 거는요 벌면 되지 라고 했지만 현타 심하네요. 두 번째 만족감. 솔직히 공무원 좋다 좋다 하고 시험 한 방으로 들어오니까 하는 거지, 공무원에 대한 큰 뜻이 있어서 들어온 분 얼마나 될까요? 그러니까 대부분 적성이 안 맞습니다. 또한 요즘 학벌이나 능력 등 예전보다 엄청 올라왔는데 초절, 중절, 고절인데 정신연령도 그 정도에 머무르는 노인네들한테, 선배 같지도 않은 인간들한테 핀잔 듣는 거 역겹습니다. 세 번째, 성취감. 솔직히 능력 있는 2030 때에는 자신의 역량을 크게 발휘해서 어떠한 보상을 받는 그런 일을 해야 하는데, 공무원 일은 그냥 무한 반복입니다. 성취감이랄 것도 없고, 근데 그 반복적으로 쓰는 공문을 좀 더 잘 쓰려고 스트레스 받는 사람이나 그 단순한 걸 어떻게 해서든 넘기려는 사람들, 둘 다 이해가 안 갑니다. 네 번째, 몰아주기. 진짜 짜증납니다. 8995한데 다 몰아줍니다. 그래놓고 하는 말, 원래 그랬어. 지들 분리할 땐 티밀이야. 지들 아쉬울 거 없을 땐 너희인데 내가 도와주는 거야. 그냥 간단 요약해서 월급도 쥐꼬리만큼 받으면서 일은 더럽게 많다. 근데 그 일이 남의 일을 대신해 주는 것도 많다는 거라고 하셨습니다. 이분도 힘든데 일하시나 보네요. 힘든데. 180에 190을 하는 거 보니까 왠지 일반 행정일 것 같은 냄새가 듭니다. 남자분이시고, 남자분이 180, 190 받으면 일단은 현장일은 아니네요. 교정, 순경, 소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기술직도 아닌 것 같아요. 기술직도 이 정도까지는 아니야. 아마 행정직군일 가능성이 높겠죠. 뭐 나중에 이거 보시고 댓글 달으시면 궁금하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호봉이 올랐잖아요. 원래 1호봉 올랐으면 월급이 더 늘어야 되거든요. 근데 1호봉 올랐는데, 그러니까 지금 4호봉이면 올해 2년차 아닙니까? 네. 15 뗐겠죠. 15가 보통 이제 6개월이니까. 15가 뭐냐 하면 시험 보직 임용이라고 해서 공무원을 합격했다고 바로 정식 공무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름의 어떤 수습기간이에요. 네, 수습기간. 예, 공무원도 수습기간을 거쳐야 돼요. 일반 공무원 6개월, 경사는 1년입니다. 그래서 6개월을 경과해야 정식 공무원으로 이제 임용이 돼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사화봉이라 하는 거 보니까 보통 남자는 군대를 갔다 오죠. 대부분 군대 갔다 오니까 보통 신입으로 들어오면 그 사화봉이죠. 그러니까 작년에 들어와가지고 올해 2년차. 예. 그런데 이제 1년 지났으니까 이제 호봉 올라갔잖아요. 호봉 올라갔으니까 월급 좀 올라가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인상률은 얼마 없고 세금은 늘어가지고
월급이 줄었다는 얘기를 하시네요. 돈에 대한 욕심이 크게 없던 상태. 예, 욕심이 없을 수가 없죠. 주식 같은 걸로 벌면 되지. 주식 같은 거 벌려고 하다가 다 날려먹습니다. 주식 같은 거 벌려 하다가 날려먹어요. 날려먹고 싶어요? 주식 같은 거 벌다가 만약 빚지면 어떡할 거야? 그거 아시죠? 공무원들은 망하면 끝이에요. 망하면 잘립니다. 예. 빚지면 안 돼, 공무원들은. 일반 사람들보다 더 빚지면 안 돼요. 공무원은 월급도 작잖아. 근데 이 주식 같은 거에다 말아먹으면 어떡하려고. 예. 모으세요. 자, 만족감. 자, 공무원에 대한 큰 뜻이 있어서 들어오면 얼마나 될까? 다 없죠, 사실. 큰 뜻이 있어서 들어온 사람이 있을까, 과연? 없지 않나요? 나도 공무원 시험 준비할 때 공무원에 대한 큰 뜻이 있어서 준비한 건 아니었어. 다 뭐냐? 먹고 살려고 들어온 거예요. 어떤 직업이든. 먹고 살려고 들어왔는데, 그냥 다른 거죠. 고용 안정성 요거 하나만 보고 들어왔지. 거의 90% 이상이. 90이 아니죠. 100%죠, 그냥. 고용 안정성, 안 잘리는 거. 그리고 월급 따박따박 이제 꼬박꼬박 올라가는 거. 연금, 요 세 가지만 보고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진열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반박하지 못할 것입니다. 또한 요즘 학벌이나 능력 예전보다 엄청 올랐는데, 근데 그거 하셔야 돼. 원래 공무원 일이 지금 보면 공무원 합격자들이 대졸이잖아요. 아마 이 합격하신 분도 대졸인 것 같아. 그래서 학벌 운운하는 것 같은데, 원래 공무원 일 자체가 학벌을 운운할 정도로 대단한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지금 취업이 어려우니까 지원자들 수준이 좀 올라간 것 뿐입니다. 근데 이 공무원 일이 대졸자들이 합격을 해서 대졸자들이 어떤 레벨을 받을 만한 그런 직업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꼭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뭐 7급 정도는 모르겠습니다만 9급 정도라고 치면 어차피 님도 아시겠지만 공무원 시험 볼 때 뭡니까? 공무원 시험 자격 뭐예요? 학벌 제한 없습니다. 그러니까 초절, 중절 또 시험 응시해서 붙으면 일할 수 있어요. 똑같은 9급입니다. 단지 요즘에 경쟁이 치열하고 대졸자들이 취업을 못하다 보니까 공무원 시험으로 많이 들어와가지고 준비를 하다 보니까 합격자들이 대졸자가 많이 늘어났을 뿐 원래 이 일 자체가 대졸자들이 당연히 해야 되는 수준 높은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좀 생각을 해야 되는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이게 공무원 일이 좀 고인물들이 많죠. 노인애들도 많고 선배 같지도 않은 사람들. 예. 그래도 어떡하겠습니까? 일해야죠. 그렇다고 뭐 핀잔 등을 역겹다고 하면 근데 님도 아셔야 돼. 이런 거 역겨워하면 본인한테 손해야. 어차피 저분들 그만두지 않을 거 아닙니까? 누가 그만둘 확률이 더 높을까요? 저분들이 그만둘 확률이 더 높을까? 님이 그만둘 확률이 더 높을까요? 그냥 아유 뭐 어쩔 수 없지 하면서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성취감. 공무원 들어왔으면 성취감은 개나 줘버렵니다. 개나 줘버려. 예. 공무원 일을 할 때 이상을 따지면 안 돼. 성취감도 어떻게 이상적인 부분이죠. 내가 원하는 걸 뭔가 만들어서 내 스스로 뭔가를 달성한다. 공무원은 그냥 주어진 일을 하는 거예요. 주어진 일. 평생 주어진 일을 하는 겁니다. 주어진 일. 그러니까 주어진 일을 평생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성취감을 운운한다. 뭘 운운하면 운운할수록 이제 본인이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왜냐? 새로운 거를 만들려고 하지 않거든, 공무원들은. 공무원은 변화를 추구하는 조직이 아닙니다. 항상 그 자리에, 항상 똑같은 일, 항상 그 일을 하는 것이 공무원이에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도 뭐 해야죠, 뭐. 힘들게 공부해서 들어왔잖아. 근데 참, 많은 분들이 이제 신입 공무원분들이 그런 얘기 하시는데 뭐냐면, 왜 이렇게 공무원들은 쓸데없는 서류가 많냐. 뭐 하나 서류가 왜 이렇게 많아? 왜 이렇게 종이를 좋아하는 거야? 그리고 왜 이렇게 결제를 다 받아야 돼? 쓸데없는 서류가 왜 이렇게 많아? 일반 사기업 같으면 그냥 뭐 구두로 보고한다거나 아니면 서류로 안 한다거나 그냥 유도리 있게 넘어가는데 공무원들은 정말 짜잘한 것마저도 다 공문과 서류, 서식들을 다 만들어야죠. 그리고 이걸 만들었으면 직근 상급자한테 무조건 서명단이 받아야 되죠. 결제를 받아야 되죠. 확인을 받아야 되죠. 이 공무원 조직이 얼마나 피곤하냐면 10원 한 장 쓰는 것도 다 남겨야 됩니다.
뭐 일을 하다가 뭐 금액 같은 거 이렇게 우리가 사기업 같은 거 하다 보면 대충 뭐 소수점 단위까지 짜잘한 것까지 다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근데 공무원은 10원 단위까지 정확하게 딱딱딱딱 다 맞아야 돼. 그러면 10원이 없어졌으면 모자르면 이거 어디 갔는지 찾아야 됩니다. 명분도 그러니까 적어야 돼. 그러니까 어떤 그런 이제 사소한 거 넘어갈 수 있는 것도 이 공직사회에서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런 게 굉장히 피곤해요. 예. 뭐 사소한 거 하나라도 다 남겨야 돼. 민원 제기한 것도 다 남겨야 되고, 돈 쓴 것도 다 남겨야 되고, 업무 갔다 온 것도 다 남겨야 되고, 다 남겨야 돼요. 서류로 다. 그리고 반드시 상급자한테 결제를 올려야 되고, 그리고 파일을 다 정리해야 되고, 그런 거죠. 아, 꼭 이렇게 뭐 서식 만들어가지고 보고 올리고 꼭 해야 되나? 공무원은 해야 되죠. 왜냐면 공무원들은 법적으로 명문화돼 있으니까 다 해야죠. 왜냐면 공무원은 법을 지키는 직업 중에 하나니까. 공무원이 하는 행동 자체가 모든 것이 다 법으로 다 규정돼 있잖아요. 행정행위 자체도 법에 다 규정돼 있잖아. 서류 이런 거 만드는 것도 법에 다 나와 있잖아요. 해야죠, 뭐. 법에 따라 움직이는 게 공무원이기 때문에. 자, 네 번째, 몰아주기. 이게 참 문제가 많죠. 몰아주기. 이게 공무원 일이 그런 게 많아요. 일이 공평하지가 않습니다. 절대 공평하지가 않습니다. 이건 좀 제가 봤을 때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니, 일을 저 안 몰아준다고 말단들이 일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일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을 몰아준다는 거는 저 윗사람들이 할 일이 있는데 그거를 자기들이 안 하고 밑에 사람들한테 준다는 거잖아. 이거는 좀 불법의 여지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인데 자기가 하기 싫으니까 그 밑에 사람한테 주는 거잖아요. 아, 장관님 뭐세요? 안 그래요? 이거 좀 법으로 잡을 수 없습니까, 이런 것들? 그래서 보면 그 주민센터나 구청 같은 데 가보면 뒤에 있는 사람들 놀고 있다니까. 앞에 있는 사람은 정신없고 뭔가 뒤에서 놀고 있는 사람이 앞에 있는 사람 뭔가 감시하는 느낌이에요. 맨 처음에는 이제 잘 모를 때는 그 주민센터 가면 앞에 앉은 분들이 편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근데 가만 생각해보니 제일 불쌍한 것 같아요. 앞에서는 민원인이 감시하고 뒤에서는 상급자가 감시하고 양쪽에서 다 감시하는 거잖아요. 앞뒤로. 아, 맞잖아요. 앞에서는 민원인, 뒤에서는 상급자. 원래 그 민원인 대응하는 해야 되는 일도 있는데 내가 뭐 처제되는 일도 있고 거기다가 위에 직원들이 내가 하는 일이 많은데 그런 거 개의치 않고 넘겨주는 일도 있고. 이건 좀 문제가 많습니다. 장관이 안 그렇습니까? 이런 것들은. 근데 문제는 공직사회에서 이런 걸 바로잡으려고 하지 않죠. 바로잡으면 윗사람들이 손해니까. 안 그래요? 저거 왜 그런지 아세요? 팀장들이 일반 행정이 대부분인데 어차피 2년 뒤에 타 부서로 이동하니까 굳이 내가 이 일을 하는 마인드가 강하니까 그 일을 떠넘기는 거라고요. 참, 약간 폭탄 돌리기식 일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런 건 좀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아무튼 뭐 이분이 얘기하고 싶은 건 그런 겁니다. 공무원 너무 본인이 기대하는 것만큼 대단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좀 기대치를 많이 낮추고 마음의 각오를 하고 와라. 그리고 성취감을 좀 중요하게 하는 분들은 여기 조직에서 일하기 상당히 힘들다.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고 공무원 시험을 준비해라. 그냥 공무원 좋다고 막 준비하지 말고 아마 이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요. 무슨 의도인지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댓글을 적어주신 우리 댓글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뭐 힘들긴 하겠지만 그래도 어떡하겠어요. 힘들게 고생해 들어왔잖아요. 또 있다 보면 또 적응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게 본인보다 더 힘든 부서에 일하고 있는 공무원들도 많다는 사실을 꼭 아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어떡하겠습니까? 이왕 여기 힘들게 공부해서 들어왔는데 그렇다고 뭐 홧김에 또 그만둘 수도 없는 거지 않습니까?
아무튼 참고 잘 근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7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